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염증이 있네요. 이런 말들을 그 병원에서 의사에게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말고도 또 오십견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디스크가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자,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은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염증이 있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는데 의사는 어떤 의미로 염증이 있다고 말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환자분들, 제가 환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환자가 염증이 있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그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십견이나 디스크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주 그 이게 몇 가지 예만 제가 들어놓은 거예요.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오십견이나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오십견입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오십견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오십견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십니다. 의사들이 오십견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것이 오십견이라는 정확한 병인가?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십견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오십견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왜 의사가 오십견이라고 말을 하는가? 뭐라도 병명을 말을 해야 환자분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자, 디스크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주간판 탈출증 이런 것이 정확한 명칭인데, 그러면 주간판 탈출증을 정말로 제대로 확인하려면 뭐 CT나 MRI 같은 걸 적어도 찍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찰을 하고 환자의 말을 듣고 진찰을 하고 이런 정도로는 의심을 할 뿐이죠. 그런데 굉장히 디스크라는 병명을 쉽게 말하면 좀 남발합니다. 많이 쓴다는 거죠, 의사들이. 왜 그런가 하면 환자들이 디스크라고 말을 하면, 아, 디스크구나 나는 하고 쉽게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디스크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아, 네, 디스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면 그냥 쉽게 수긍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아, 이건 디스크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요. 주간판 탈출증이고요. 지금은 주간판 탈출증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속 말을 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환자분들이 의사가 많은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자, 디스크 같네요 라고 말하면, 아, 난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설명을 짧게 해야 되고 간단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사들이 궁여지책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어쩌면 내몰리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염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염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복잡하게 말하면 한도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시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왜 앞에 피처링이라고 해서
환자 의사 소통의 문제를 적어 놓았는가 하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의 문제가 정말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항암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같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어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다. 그때 진찰을 하고 병력을 이제 청취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검사를 하고 설명을 할 때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병이 되기 전 단계의 상태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막연하지만 많이 소통되고 있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 염증이라는 말입니다. 염증이 있다 하면 그냥 워낙 많이 들어서 염증이 있구나라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알고 있는 염증과 의사가 말한 염증의 의미 차이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보면 염증은 이제 영어로 inflammation인데 제가 왜 빨간색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가 하면 이 염자가 불꽃 염자입니다. 한문으로는 한문을 잘 모릅니다만 불꽃 염자입니다. 불화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불꽃염인데 inflammation에서 flame이라는 말이 또 불꽃입니다. 그냥 불, 화염 뭐 이런 말이죠. 화염할 때 염자도 이제 염증의 염자죠. 그러니까 이 염증이란 말은 뭔가 불이 난 것 같은, 불꽃이 이는 듯한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염증이라고 하면 불이 난 것과 같다. 어디에 우리 몸에 우리 조직에 불이 난 것과 비슷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염증이 왜 생기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 몸, 여기 동그라미가 우리 몸이라고 칩시다. 이거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물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침입을 합니다. 네. 침입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아닌 것이죠.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쉽게 말하면 적입니다. 적.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는 이 적이 공격을 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좀 부서졌다. 그렇게 공격당한 것을 적을 저지하거나 적을 몰아내거나 공격당하여 파괴된 것을 수복하거나 뭔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외부의 어떤 좋지 않은 나쁜 어떤 공격에 대해서 그 공격이나 그 공격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염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입니다. 이게 살인데 피부인데 여기에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뾰족한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아프게 되겠죠, 물론. 굉장히 따끔하게 아프게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이렇게 붓고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붉게 변합니다. 이 부분이 붉게 변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가 이제 염증 상태거든요. 자, 왜 이런 염증 상태가 생기는가? 그 혈관이 막 확장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세포들이 여기로 막 집결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공격을 받았다. 공격 신호가 오고 그 공격 신호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자, 이쪽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여기로 그 아주 필요한 그 혈액 세포들을 여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온 혈액 세포들은
여기에서 이 조직으로 침투를 해서 여기에서 물질들을 분비하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고 또 때로는 이 세포 자체가 무엇인가 청소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적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가시에 찔렸는데 염증이 생긴 것은 가시가 염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시라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 몸이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염증은 우리 몸이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어쩌면 면역 반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보호를 위한 또는 회복을 위한 치유를 위한 그런 우리 몸의 그 보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즉 외부에 물론 우리 몸 안에 많은 대사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세상도 굉장히 복잡하게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듯이 우리 몸 안의 세포들도 이 세상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은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해치고 이런 게 많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다 협력해 가지고 서로 도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염증이라는 형태로 그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염증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심하면 나쁘게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열이 난다. 왜 열이 날까요?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내가 막 열이 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내가 감기 걸렸어. 열이 난다. 왜 열이 날까요?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열을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열을 내는가? 우리 몸에서 뭔가 그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염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염증이라는 반응을 거쳐서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은 꼭 나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은 열이 잘 납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열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런 반응 자체가 이미 시들시들해져서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면 열이 나야 할 때 잘 나는 게 건강한 거죠. 열이 나야 하는데 열이 잘 안 나면 몸이 잘 낫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염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열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가시에 찔려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무슨 뭐 망치로 맞아서 뭐 거기 멍이 들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발목을 삐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염이 불꽃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염. 우리 몸에 뭐 어디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코에 염증이 생기면 비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인두에 염증이 생기면 인두염, 후두에 생기면 후두염, 인후두염, 감기 인후두염이죠. 감기. 네. 다 염증입니다. 염증. 간염, 간에 염증이 있으면 간염이죠. 뭐 콩팥, 신장염이죠. 어느 우리 몸의 어떤 조직에든지 피부염, 어디에든지 염은 다 붙습니다. 염. 자, 이런 염증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왜 생기는가? 자, 이 왜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라는 말. 우리가 인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의사 환자 관계의 소통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뭐가 어려운 점인가 하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의사는 원리를 알고 있는데 환자분은 원리를 모릅니다. 원리를. 자,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염증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과학에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생겼으니까 항생제 먹는다. 이렇게 단순한 걸로는 이제 치료가 안 되고 염증이 생겼다면 왜 염증이 생겼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왜라는 것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염증은 우리 몸이 필요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에 돌아와서 가시에 찔렸잖아요. 그럼 여기 곪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곪는가 하면 곪는 것은 우리 몸에서 실수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골마서 가시를 바깥으로 뽑아버리게 돼요. 이게 곪으면 가시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염증이 생기고 곪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가시가 뽑혀 나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안 일어난다면 우리 몸이 썩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곪아가지고 그 부분을 탈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인체는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는 다 살아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리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의학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염증은 왜 생기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 네 가지입니다. 붓고 아프고 벌겋게 되고 열이 나고. 이게 우리 의과 대학생 때 1학년 때 이제 병리학을 배우면 염증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네 가지 주관식으로 이제 시험에 내는 그런 겁니다. 붓고 아프고 벌겋게 되고 열 나고. 자, 이것 전부 다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여기에 피가 우리 몸에서 피 성분 중에서 중요한 이런 염증에 관계된 세포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거기서 물질들을 분비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붓는다든지 뻘겋게 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전부 다 혈관이 확장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거기에 이런 어떤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또 아픈 것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통증에 대해서도 한번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통증도 우리 몸의 보호 작용이다. 만약 아프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아프지 않다면 우리 몸이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에는 아프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면 당연히 염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네 가지가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뻘겋게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뻘겋게 되지 않는 그 정도가 미약할 수도 있죠. 또 열이 난다는 이 열이 난다는 것은 뭐 이마에서 열이 난다, 온몸에 열이 난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조직, 그 부위에 열이 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열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뭐 아주 미미해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아주 미세한 그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그 조직적인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략 요 네 가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냥 아프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만 하다. 난 아프기만 하다. 그런데도 여기에 염증 반응에 의해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붓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안 아프다. 난 붓기만 했다. 네. 어제 뭐를 무리를 했는지 오늘 자고 나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다. 이것도 일종의 염증성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내가 부었다. 이것도 염증성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거기가 만약에 아프면 의사들은 염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염증이 있다고.
실제로 염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뭐 이게 조직을 떼가지고 뭐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혈관이 확장되었는지 아니면 그 염증 세포들이 거기에 막 몰려 있는지를 조직 검사를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체적으로 보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렇다고 무책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머리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프면 왜 아픈가요? 염증이 생겼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증이 생겼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염증이라고 하면 이 벌겋게 되고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거를 염증이라고 생각이 대략 들기 때문에 뭐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게 곱는다. 곱는다.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염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염증 세포들이 막 대량으로 죽고 이러면은 이게 고름이 됩니다. 고름이 되기 때문에 곱는다 맞는데 그 균이 침입한 경우하고 또 그냥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경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염증도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겠다. 항생제를 주세요. 나 마이신. 요즘 뭐 옛날에는 마이신이 많았죠. 그죠? 마이신 먹으면 낫는다. 염증이 생기면 마이신을 먹는다. 옛날에는 무조건 항생제 먹었습니다. 왜? 균이 발견돼서 균을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것이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배가 아파도 마이신 먹고 뭐 머리가 아파도 마이신 먹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항생제를 곱는 거,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곱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염증이라고 의사들이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알아들을 때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그 곱는 쪽으로 가는 염증이 있고요. 곱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염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을 어디 둔타나 어디 뭐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꽉 맞아가지고 근육이 화끈화끈거리고 막 이렇게 부었단 말이죠. 팔다리가 그렇게 부었단 말이죠. 그것도 염증 반응이거든요. 자, 염증 반응이 거기 생겼는데 이거 곱는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곱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곱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반면에 가시에 찔렸을 때는 백발백중 거의 곱습니다. 그냥 두면 곱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붓고 아프고 뻘겋게 되고 열이 나는 전형적인 염증의 상태는 곱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분한테 염증이 있네요 라고 말할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벌겋게 되고 열이 나는 게 없고 그냥 아프기만 하고 그냥 붓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리해서 운동을 무리해가지고 아킬레스 힘줄 염증이 생겼다. 아킬레스 건염. 곱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무릎이 좀 부었다. 무릎에 물이 조금 찼다. 곱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는 왜 바깥에서 무슨 균이나 뭐 가시가 박힌다든지 이렇게 외계에서 침입한 경우가 아니고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염증들, 아주 사소한 그 어떤 외상들, 반복적인 어떤 외상들, 이런 경우에는 그 전형적인 염증의 증상들을 다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염증이라고 말할 때는 광의의 염증, 즉 넓은 의미의 염증인 경우가 많고요. 인 것이고 협의의 염증, 즉 굉장히 좁은 의미의 염증, 전형적인 염증은 마치 가시에 찔려서 곪게 되는 이런 염증은 협의 염증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곱는 걸로 알아들을까봐 제가 덧붙이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곱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염증이라고 말을 해놓고 곱는 건 아니에요. 라는 말은
제가 말하는 것은 광의 염증이다. 협의 염증이 아니고 아주 좁은 의미의 진짜 염증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염증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항생제 먹을 것도 아니고 골물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으면 이렇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염증이 있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이 거기가 아프네요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좀 우스운 말이지만 의사들이 정확하게 용어를 선택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냥 거기가 아프네요 이렇게 말하면 환자분이 당연히 아파서 왔지 왜 아프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왜 아프냐 하면 염증이 있어서 아파요. 그렇군요. 거기 염증이 있어서 아프군요 하고 치료받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여기 염증이 있어서 아프다고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니까 정말 편한 거예요. 설명하기가 편한 거예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정말 복잡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 일단 어깨가 아파요. 아이고 거기 염증이네요. 염증이 있네요. 염증 때문에 아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 먹고 물리치료하세요. 그 염증을 깔아치기 위해서 약물 먹고 물리치료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서로 간에 대화가 주고받고 매끄럽게 아주 신속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의사는 편안한 거죠. 진료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붓고 아프고 벌겋게 되고 열이 나는 전형적인 염증의 소견을 다 보이는 그런 염증도 있지만 대개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아프기만 한 거. 사실 알고 보면 염증도 아닌데 염증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솔직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의사를, 저를 포함한 의사를 너무 비난하고 나무라지는 마시라고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다 하기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말해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고 10분의 1도 저는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을 보면서 매번 그렇게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염증이라는 것은 정말 염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의사들이 염증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명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치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염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만약에 병원에 가신다면 의사 선생님이 염증이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물론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염증이 생겼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 원인, 왜가 중요하고 그 왜인 그 원인을 알아서 그걸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자, 가시가 박혔다. 가시를 빼지 않고 염증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가시를 빼야 염증이 제거가 됩니다. 일단 염증 치료가 됩니다. 가시를 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다. 그래서 비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비염이라는 염증의 원인은 꽃가루 알레르기거든요.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되죠. 하지만 항히스타민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론 증상을 깔아치려면 항히스타민제 써야 되겠지만 알레르기의 원인인 꽃가루에 접촉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꽃가루를 만약에 여기 계속 그냥 맞고 다닌다면 나을 수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면 아킬레스 건염이 이 사람이 왜 왔는가 하면 그 마라톤 때문에 왔어요. 마라톤 운동을 갖다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지금 왔어요. 그러면 지금 마라톤을 일단은 안 하셔야 되지 계속 뛰면서 치료받는다고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이나 아니면 무리한 운동이나 아니면 훈련, 직업, 훈련, 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면 이걸 안 해야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
즉 염증이 생긴 원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왜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자분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자기의 병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잘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소염 진통제라는 게, 이 소염제라는 게 염증을 소화기 끈단 말이죠. 염증을 깔아앉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통제는 대부분 소염 진통제입니다. 물론 타이레놀 같은 단순 진통제도 있습니다. 단순 진통제도 있는데 소염 진통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엔세이드라고 하는데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anti-inflammatory, anti-inflammation 하면 염증을 반대한다. 염증을 항염, 소염, 항염, 소염, 항염하는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형외과에 쓰는 약은 이 약이 기본 약입니다. 소염 진통제. 염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취하셔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안정을 취하는 거. 그리고 냉찜질이나 뭐 레이저 치료 같은 어떤 물리 치료로서 또 염증을 깔아앉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1번이다. 약이나 물리치료는 보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보조적인 것만 하냐? 의사가 원인을 밝혀내고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쉽진 않습니다만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환자 자신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대화가 이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무리하시는 거 없어요? 무리하는 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엄청나게 무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리가 돼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몸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혀 이런 데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참 대화가 잘 안 되고 참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이게 굉장히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큰 주제고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이 염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의사 환자의 소통의 문제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를 얘기해 보자고 하니까 이런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얘기, 또 이 염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또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